공간을 어떻게 꾸미고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가족의 삶이, 가족의 행복 지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김진 씨네 집. 이 아파트 단지는 개별 면적이 112제곱미터, 34평 정도 됩니다. 원래 다락방이 있는 복층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리모델링했습니다. 발품 많이 팔았죠. 제가 지금 이런 공간이 있다라는 것부터 또 어느 공간이 저희랑 맞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기간이 한 4년에서 5년 정도였거든요. 사실 아파트의 획일적인 그런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좀 특별한 공간이 있는 공간을 찾았어요. 이 집에 살게 되면서 큰 혜택을 본 사람은 남편입니다. 2층에 자신만의 공간을 갖게 된 덕분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더 즐거워졌다고 하는데요. 그는 이곳에서 책을 읽거나 기타를 치며 스트레스도 풀고 재충전의 시간도 갖습니다. 이 공간에서 뭐 밤에 늦게라도 앉아서 생각도 좀 많이 하고 책도 좀 많이 보고 이 공간이 좀 조용하고 그런 것 같아요. 밑에 있으면 아무래도 자는데 부시럭거리고 불 켜고 책 보고 하면 방해가 많이 되는데 집은 잠시 살다 떠나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가족들은 즐거운 추억의 흔적을 남깁니다. 저는 집을 너무 사랑해요. 네. 본인한테 맞는 옷을 입으면 외출할 때 기분이 좋은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저희한테 맞는 집의 어떤 구조 그런 것들로 이렇게 만들어진 이 집에서 저희가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느끼는 건 그 만족도는 되게 큰 편인 것 같아요. 공간을 어떻게 가꾸고 꾸미느냐에 따라 집은 화목하고 행복한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불편하고 짜증나는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간이 갖고 있는 힘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공간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위 공간을 좀 넓게 활용하기 위해서 여기 그냥 아예 덮어버리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사실 아이가 이렇게 높은 이렇게 하늘 천장을 바라보고 좀 그런 것들이 좀 창의성에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들은 바가 있어서 그 공간을 굳이 막지 않고 그냥 김진 씨의 말처럼 천장의 높이가 아이의 창의력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 성적이 비슷한 초등학생 12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6명씩 두 그룹으로 나뉜 뒤 A그룹은 천장이 낮은 2층 다락방에서 B그룹은 천장이 높은 1층 거실에서 각각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네, 그쪽으로 앉으시면 됩니다. 천장의 높이가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인데요. 두루마리 화장지에 서로 다른 용도까지를 생각해서 쓰시면 됩니다. 네, 시작하세요. 아이들은 각각 한 명씩 차례로 정해진 시간 동안 창의력 문제와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문제를 풀었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먼저 창의력 문제의 경우 천장이 높은 쪽의 점수가 8점 정도 높게 나왔습니다. 반면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문제는 천장이 낮은 쪽의 점수가 근소한 차이로 높았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 경영학과 존 메이어스 레비 교수의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천장의 높이가 사람들의 창의적인 사고와 집중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장의 높이가 높아지면 우리는 훨씬 더 넓게 그 공간을 해석하고 사고를 확장시키면서 그렇기 때문에 창의를 요구하는 일들에 더 적합하게 우리 자신을 만들어갑니다. 반대로 낮은 천장에서 우리는 그 공간을 좁게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훨씬 더 구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집중해야 하는 일들에 더 적합하게 우리를 만들어가죠. 이 결과는 공간의 크기 그리고 공간의 넓이가
마음의 크기와 넓이를 각기 달리 요구하는 일의 종류에 따라서 긴밀하게 상호작용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완전히 다른 두 개의 환경에서 성장한 쥐의 뇌를 비교해 본 결과 다양한 환경에서 생활한 쥐들은 뉴런의 수가 15% 정도 늘어나 있었습니다. 이는 공간이 뇌의 신경세포를 증식시키고 신경조직 발생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풍성한 자극 환경에 놓이면 또 세포들 사이의 시냅스, 연결을 훨씬 확장해서 그 뇌가 좀 더 복잡한 자극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공간이 뇌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 물론입니다. 네. 일본 도쿄. 타원형 구조로 만들어진 한 유치원을 찾았습니다. 다수의 건축상을 수상할 만큼 일본에서 최상의 교육 공간으로 손꼽히는 곳인데요. 잔디밭을 빙 둘러 교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교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네모난 형태, 딱딱한 콘크리트로 지어진 공간과는 많이 다릅니다. 먼저 외벽은 안과 밖이 잘 보이도록 유리로 만들어 아이들이 계절과 자연의 흐름을 관찰할 수 있게 디자인했고요. 유리창을 열면 교실은 금세 열린 공간으로 바뀝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장소는 역시 교실 위를 덮고 있는 지붕입니다.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니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아이들은 나무 지붕 위를 달리고 또 달립니다. 建築家がね走りなさいって言っちゃダメなんだよね。何の言わないけど走りたくなる。ほらこいつら何にもこうなんで走らなくちゃいけないか分かんないけど走ってるでしょ。こういう感じが大事なの。この屋根の上っていうのはちょっと傾いてるんですよ。普通だったらこう平らで綺麗な面作ろうと思うでしょ。だけどねちょっと傾いてるぐらいの方が子どもたちはこうよろよろっとしてこう走りたくなる。 유치원 하면 떠오르는 일반적인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이곳. 후지 유치원에는 특이한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놀이기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遊具を作るとねやっぱりみんな遊具の説明書の通りしか遊ばないでここではもういろんな遊びを作るだからね普通の幼稚園よりもっとたくさんの本当にたくさんのこう遊びがあって 놀이기구가 없는 대신 유치원 곳곳에는 이처럼 거대한 나무들이 서 있는데요. 아이들은 나무에 매달리기도 하고 그 사이에서 숨바꼭질도 하며 스스로 다양한 놀이를 만들고 경험합니다. 이 밖에도 아이들의 성장 발달에 도움이 되는 요소들이 유치원 구석구석에 숨어 있습니다. この園庭はあえてガタガニ作ってます。ガタガニ作って何やりたいかって言ったら子供が走ればよろけたり転べばいいと思ってます。一回よろけたり転んだりした子供は次転ばなくするもんです。そういうふうにして人間って育っていくもんです。そうか。はい。 이 모든 것이 튼튼한 신체와 따뜻한 감성을 배우며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形とかデザインなんか正直言って大して興味ないんです。むしろ子供が育つには何がいいんだろうと。自然界には四角なんてねえよと。直線なんてねえよと。むしろ曲線があって当たり前じゃん。自然は曲がって当たり前だし自然のままでやればいいと思って、その建物に近かったらいいなと。 아이들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발달 단계에 이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 놓이느냐에 따라 아이들이 변화하는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환경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많은 거죠. 그리고 더 특히나 너무 획일화된 아이들의 공간이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로부터 어떻게 벗어날까가 과제인 거죠. 좋은 공간이 아이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최근 칸막이를 없앤 개방형 사무실이 우리나라에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IT 업체.
이곳도 막힘없이 확 트여 있는 개방형 사무실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개방된 환경이 업무를 보는데 도움이 될까요? 강성철 교수팀과 함께 특별한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개방된 공간에서 업무 집중도는 어떠한지 뇌파의 변화를 관찰해 봤는데요. 갑자기 동료들의 대화로 주변이 소란스러워지자 뇌파가 금세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좀 크게 안정을 취하지 못하다가 사실은 거의 지금 집중을 이제 하는 상태인데 아까 뒤에 두 분이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급격히 집중이 떨어져 버려요. 이번에는 칸막이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를 살펴봤습니다. 개방된 상태와 칸막이를 설치했을 때 뇌파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관찰했습니다. 두 가지 상황의 뇌파를 비교해 본 결과 칸막이가 있을 때 업무 집중도가 훨씬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뇌파 실험에 익숙해져서 그런 것은 아닐까? 칸막이를 모두 철거한 후 한 번 더 측정해 봤습니다. 결과는 처음 측정했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을 때 집중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치적으로도 한 20에서 30% 차이가 보이는 것은 상당한 사실 큰 거죠. 즉 업무 능률이 금방 20, 30%를 오를 수도 있다는 그걸 보여줄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유롭게 소통하며 협업하기 좋은 개방형 사무실. 하지만 업무 몰입도는 막힌 공간에 비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뚫려 있고 하니까 집중력이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좀 오픈되어 있으면 집중하려고 해도 신경 안 쓰려고 해도 조금 신경이 쓰이거든요. 귀가 이제 사방으로 열려 있으니까 소리에 좀 민감해지는 것 같아요. 뒤에서 들리는 소리. 그렇다면 업무 몰입도를 높이면서 적절히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하 2층, 지상 4층 높이의 건물. 이곳은 한 출판사의 사옥입니다. 직원들의 사무 공간은 2층부터 4층까지 3개 층에 나뉘어 있는데요. 그런데 문이 없어 쑥 들어간 여기가 바로 사장실입니다. 오늘 하루? 저희 회사 전체가 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회사가 출판사가 워낙 3,000가지 아이디어를 계속 교류해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집중성도 보장하고 또 열린 소통성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공간을 쪼갰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한 층이 이렇게 평편하지 않아요. 한 층을 또 나눴어요. 그래서 한 4-5명이 집중적으로 자기 일에 집중함과 동시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두기 위해서 문은 다 없앴고요. 사무실의 문을 없앤 덕분에 필요에 따라 소통이 자유롭게 이루어지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개방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업무에 몰입하는데 크게 방해받지도 않습니다. 뭐 어렸을 때 책을 한 권 사도 비 오는 날 교보문고에서 이렇게 적지 제가 무슨 뭐 황석영의 객지를 사다 이렇게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교보문고라고 하는 그 공간이 기억의 저장소에서 가장 첫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과거사를 기억하는 것도 그렇고 현재를 만들어내는 것도 공간만큼 중요한 것이 없거든요. 우리는 아직은 나의 개성이 충분히 드러나는 내 삶을 온전히 담아내는 그릇으로서의 건축, 또 집, 공간, 일터를 만드는 일들에 애쓰지 않아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획일화된 공간 내에 사람들이 끼워 맞춰지고 거기에 적응하며 살아온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은 내 삶 혹은 나의 개성, 또 우리 가족, 우리 사회의 특징들을 좀 우리가 서로 이해한 다음에 그것을 잘 담아낼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드는 일. 그게 앞으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제일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Summer evening, I walk past the window.